지난 3월 13일에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죠. 다른 것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LPG 차량에 관한 규제가 풀렸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죠. 즉 차를 구매하실 때 연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디젤과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한 가지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 디젤, LPG,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오랫동안 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LPG 차량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분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측면을 제 경험을 토대로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LPG 차량의 경제성에 관해 알아보려면 연료값을 비교해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승용차의 연료는 가솔린, 디젤, LPG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연료비를 보죠. 오피넷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유가는 가솔린이 1370원이고 디젤은 1270원, LPG는 798원입니다. 즉 가솔린 대비 경유는 92.7%, LPG는 58.2%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LPG의 연료값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운용비용이라는 것이 연료의 값으로만 따질 수는 없겠죠. 연료의 가격과 연비를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연비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차종이 달라지면 연비의 비교가 의미가 없죠. 동일 차종 안에 이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모두 갖춘 차량 중에 하나를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K5입니다. 사실 아반떼나 SM6 같은 차량도 이 세 가지 연료를 물론 모두 지원하지만 연비를 비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K5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비를 보죠. 주관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네이버에 있는 공인연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2.0 가솔린 모델의 연비는 리터당 12.3km입니다. 1.7 디젤은 16.1km, 2.0 LPI 모델은 9.6km예요. K5 하이브리드 모델은 18km네요. 비싼값 하죠? 그렇다면 총 주행비를 계산해 봐야겠죠? 공인연비와 전국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K5 2.0 가솔린 모델을 100km 주행할 때 드는 주행비가 약 11,138원 정도 드네요. 그렇다면 다른 모델들도 비교해 보죠. 1.7 디젤은 약 7,888원, LPI 모델은 8,313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7,611원 이렇게 나오네요. 즉 주행 비용 면에서 가솔린 모델 대비 디젤은 70.8%, LPI 모델은 74.6%, 하이브리드 모델은 68.3% 정도가 든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주행 비용만 따져보았을 때 하이브리드, 디젤, LPI, 가솔린 순으로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단순 주행 비용만 따질 순 없죠. 차량 구입 가격, 주행 용도, 개인의 취향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죠. 우선 차량 구입 비용. 당연히도 파워트레인마다 차량 가격 차이는 납니다. 전반적으로 가솔린이나 LPI 모델 대비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비싸죠. 하지만 이 가격 차이 역시 차량마다 다르니 역시 K5를 예로 한번 따져보죠.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2.0 가솔린 모델은 2,228만원, 디젤 모델은 2,547만원, LPI 모델은 자동 모델 기준으로 1,915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2,848만원입니다. 우와, LPI 모델은 엄청 싸요. 하지만 렌터카 전용 모델 가격입니다. 일반인들은 렌터카와 달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이 부분은 일반인 구입 가능 이후 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의 경우 LPI 모델이 소폭 비싼 점을 감안하면 가솔린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해도 전반적으로 가솔린과 LPI가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차이 나고 디젤, 하이브리드 순으로 비싸질 것 같네요. 물론 옵션 부분에서 더 좋아지는 점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K5 디젤과 가솔린 중에 고민한다. 가솔린보다 디젤 모델이 319만원 비쌉니다. 디젤이 100km당 3,250만원 정도 차이 나죠. 10,000km당 32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순 계산해보면 약 10만 킬로 정도 타실 경우에 저렴해지겠네요. 본인의 연간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 차를 구매해서 몇 년이나 탈 것인지를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정확한 비교는 아니에요. 디젤로 갈 경우 옵션이 추가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로 되파실 때 돌려받는 금액도 있고 감가율 차이도 계산해봐야겠죠. 이 부분은 차종, 차급, 연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실 차종, 차급에 맞추어서 따져보셔야겠네요.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을 다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차를 찾으시는 것이 경제적인 소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연비만 봐서 비싼 돈 주고 하이브리드 뽑아놓은 다음에 1년에 몇천 킬로 타거나 하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주행 용도도 고려해야겠죠. 여기부터는 제 경험이 섞여 있습니다. 우선 LPG 차량은 시내 주행 연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막히는 길, 가다서다 하는 길이 반복되면 정말 가스가 빨리 떨어져요. 대신에 LPG 차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고속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입니다. 가스차가 인식에 비해 정속 주행 연비는 의외로 좋아요. 웬만한 차는 다 정속 주행하면 연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맞아요. 웬만한 차는 다 좋은데 그 와중에 LPG는 연료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이 시너지가 엄청나요. 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 여름에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번 여름에 엄청 더웠죠. 에어컨도 계속 틀었고요. 앞에서 사고가 나서 중간에 정체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행거리가 420은 넘었을 거예요. 가득 넣고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2칸 반 정도 썼습니다. 그 당시 평균 가스비가 한 878원 정도?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기준으로도 따져봤을 때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물론 제 경우이고 주행 상황, 운전 습관마다 다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연비 운전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일이 많다면 LPG 차량은 주행비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집니다. 즉 고속도로 주행이 많고 차가 많이 안 막힌다, 이런 분은 LPG 차량 구매하셨을 때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LPG 차량과 정반대죠. 시내 주행을 할 때 다른 구동 계통에 비해 훨씬 좋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량 리뷰를 봐도 완전 뻥 뚫린 도로보다는 어느 정도 가다서다 할 때 연비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죠. 저 같은 경우 K5 500H 차량을 운행했는데 조금 신경 써서 운행했더니 7시쯤, 그러니까 차가 막히는 서울을 통과하는 동안 연비가 20km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에 맞게 운전했을 때 연비가 잘 나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쏘고 다니면 연비 차이가 꽤 나요. 같은 차로 13km도 안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웬만큼만 하면 연비가 꽤 잘 나온다고 하네요. 신경 써서 운전만 하면 공인연비 이상의 연비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냐?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승용차들 고속주행 시 모터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고속연비는 웬만한 차들은 다 잘 나옵니다. 다른 차들보다 비교 우위를 가져간다고 보긴 힘드네요. 비싼 차값을 감안할 때 고속주행 위주라면 다른 차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도시주행 위주의 운전자나 출퇴근 시 차가 많이 막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연비가 잘 나옵니다. 시내 주행에서 연비에 크게 신경 안 써도 가솔린이나 LPG 차량보다 잘 나오고, 고속주행에서도 어지간한 하이브리드에 크게 밀리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잘 나오기도 하는 좋은 연비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솔린보다 저렴한 경유값이 강점이죠. 단 엔진 관리 측면에서는 가솔린 기반 차량이나 LPG 차량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도심과 시내를 골고루 주행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겠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취향인데 윗부분에서 못한 말까지 다 하겠습니다. 우선 LPG 차량 같은 경우 트렁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LPG 가스통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신형 소나타나 SM6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스페어 타이어 공간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문제로 보입니다. 또 LPG 충전소 숫자가 조금 부족한 게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차량은 많이 개선되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맞죠. 제 경험상으로 겨울철엔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디젤차는 일단 실용 영역에서 힘이 좋습니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음과 진동이죠. 이 부분이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시승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다른 차량들보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전기 모터 때문에 시내 주행 시 매우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동급 휘발유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점으로 가격? 비싸긴 해요. 원래 중간 트림 이상으로 갈 생각이었다, 이런 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가끔 정차 중 충전을 위해 시동을 걸 때 소리가 거슬리거나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페달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구매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은 LPG나 경유가 싸지만 이것은 유류세가 휘발유에 비해 조금 붙기 때문이죠. 당장 지금도 경유의 유류세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LPG의 경제성은 오로지 가격에서 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 풀리게 되면 당장이야 명분이 없으니까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몇 달 뒤, 내년 혹은 몇 년 뒤라도 명분만 생기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죠. 사실 저도 분명 오를 거라고 보고요. 차를 사시면 보통 최소한 몇 년은 타시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시고 구매하셔야 될 듯 합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